자, 잘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주어진 원래 원은 중심좌표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 그리고 그 밖에 점 P가 2,4로 존재한다. 였어.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 바꿀 거야. 얘를 0,0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0,0으로 옮겨지는 규칙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얘가 0,0이 된 거고 반지름은 안 바뀔 거고 P의 좌표는 똑같이 규칙에 의해 4,1로 옮겨질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y는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극선의 방정식은 이 상황일 때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겠지. 어떻게? 얘 정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뭐 요 정도가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와줬으면 해. 지금 수업을 지금 똑같은 거 2번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극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에 대한 또는 어떤 도형에 대한 모든 것 전부 다 이 과정 거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자, 다음. 그래서 문제를 풀면 생각해봐. 요렇게 있을 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두 접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요 길이 구하시오나 얘를 원점으로 원을 이동시켜서 얘의 방정식이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 요 길이 구하시오나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 길이를 구하건 이 상황에서 이 길이를 구하건 그게 그거다. 아무거나 써도 돼.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 뭐 이거 쓰자. 편하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중심좌표가 원점인 원이 있는데 반지름은 1이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 당연히 그림 똑바로 이쁘게 그리면 좋겠지. 나쁠 일은 없지. 근데 보면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라 미술 시간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 보이거든? 그럴 필요 없어. 막 다 잘게 해갖고 1, 2, 3, 4 이렇게 다 나눌 필요 없어. 상황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그림 그릴 거야.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1짜리인데 뭐 이 직선이 있겠지. 얘 기울기 원래 마이너스 4잖아. 뭔 상관이 어차피 이거 그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맞출 필요 없어. 자, 이 노란 선의 길이 구하시고 정답 아니니?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반지름이니까 1이겠고 다음 요 길이는 거리 구해야지. 거리 구하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0,0 간의 거리. 루트 17분의 1이네. 자,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 요 길이가 나오겠지. 요 길이는 17분의 16의 루트 씌우니까 루트 17분의 4가 되겠다. 괜찮나? 그러면 얘 2배지. 그래서 요 노란 선 전체 길이는 루트 17분의 8이 되겠다. 그래서 17분의 8루트 17이 되니까 더하면 정답 25.
지금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지만 이거를 나누자. 나눠서 이거 할 줄 알았으면 해. 얘들아, 일단. 너희 입맛에 안 맞게 문제에서 주더라도 입맛에 맞게 이동시켜서 편하게 구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잖아. 그지? 요거 꼭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요거는 기본이지. 원의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 현이 공통현으로 표현이 되건 아니면 단독현이건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됐으면 이제 집합으로 넘어갑시다. 집합에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거 처음 받은 사람들은 넘어가는 문제들은 풀어와줘.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가볍게 넘어가 볼게. 자, 일단 157번에서 지금 잘못 풀고 있는 사람들 몇 명 보이거든? 지금 집합 A랑 집합 B의 원소가 정수니? 아니지. 실수잖아. 근데 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내 말 이해돼? 막말로 생각해봐. 만약에 A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럼 A 공집합이야? 아니잖아. 1과 2 사이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물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정수니까 표현을 하고자 하면 할 수야 있겠지. 그러다가 틀릴까봐. 그러니까 지금 집합 A 표현하잖아. 그지? 인수분해에서 집합 A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인 거 다 찾았을 거고, 집합 B도 인수분해 뭐 A, B로 돼 있지만 A와 B의 대소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뽑아냈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해야지. 이걸 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범위로 되어 있고 실수 범위라면 수직선의 포함관계로 봐야지. 그려야지. 수직선을 그려야지.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집합 A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집합 B의 범위가 A보다 작고 B보다 크다야. 자, 근데 이제 가나 조건을 봤을 때 가조건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된대. 즉 A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B 집합의 그림을 추가해서 그렸을 때 모든 수직선을 다 커버 쳐야 돼. 그러려면 A는 마이너스 5의 왼쪽에 존재하면 안 되지. 왜? 이만큼이 B잖아. 다음 B는 4의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지. 왜? 그럼 여기가 B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B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래야 흰색과 노란색을 싹 다 합쳤을 때 모든 범위가 다 커버가 되지. 됐지? 다음 나조건을 보면 나조건이 더 크리티컬하지. 나조건 A차 집합 B를 했더니 2 이상 4 이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A 범위에서 B 범위를 제거했더니 2에서 4까지가 남았다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5와 4밖에 없는데 A차 집합 B를 했더니 2라는 수가 튀어나온 거잖아. 그럼 그 2가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 나왔겠지. 즉 A가 2여야 흰 범위에서 노란 부분을 제거했을 때 2에서 4까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내 말 이해됨? 다음 두 번째, 지금 차집합이 2에서 4까지가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5에서 2까지는 B의 범위의 왼쪽에 의해서 없어진 거니까 A가 2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오른쪽은 안 변했잖아. 그 말은 뭐야? B의 오른쪽 범위인 B보다 크다에 의해서 이 하얀색 범위가 없어지는 범위가 없어야지. 근데 B는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 그림 자체로 뭐 좀 여기가 사라지잖아. 차집합하면. 근데 안 없어져야 된다며. 딱 한 번밖에 안 되죠. 언제야? B가 딱 4일 때.
그럼 A 차집합 B를 해봤자 영향 안 미치지. 그래서 결론 B가 4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상황을 그려보면 A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고 B 집합이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합집합하면 전체 다 커버되지. 두 번째 차집합하면 흰색의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을 제거하면 여기만 남잖아. 맞네. 그래서 A는 2, B는 4더라. 그러면 이제 A와 B의 교집합은 어디야? 겹치는 범위? 여기지. 마이너스 5 이상 2 미만. 겹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그제서야 정수의 개수를 세야지. 자, 다음 159번. 전체 집합은 24 이하의 자연수고 집합 A는 4의 배수, 집합 B는 6의 배수래. 근데 24까지니까 몇 개 없지? 그냥 쓰자. 자, 이렇게 A, B 두 집합이 있는데 여기 이제 C집합이라는 애가 생기는데 그 C집합이 A와 C를 합집합한 거랑 B랑 C를 합집합한 게 똑같아야 된대.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A와 C의 합집합. 나 지금 C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A와 C의 합집합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애들은 누구야? A에 속한 애들이겠지. A에 속한 애들이 무조건 들어갈 거야. 다음, B와 C의 합집합에서 C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일단 B의 원소는 다 들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둘이 똑같대. C를 합쳤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같아지기 위해서 뭐가 만족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는 갖고 있지만 B는 안 갖고 있는 게 있잖아. 반대로 B는 갖고 있지만 A가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C랑 합집합을 안 하면 같아질 수가 없잖아. A만 갖고 있는 게 있고 B만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C랑 합집합을 했더니 똑같아졌대. 그 말은 뭐야? 이 C집합이 뭘 갖고 있어야 돼? A만 갖고 있는 원소랑 B만 갖고 있는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A와 B가 애초에 다른데 C를 합집합했더니 같아지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C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원소는 굳이 쓰자면 A 차집합 B의 원소와 B 차집합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 A만 갖고 있는 원소, B만 갖고 있는 원소를. 그래서 A만 갖고 있는 원소는 누구냐? 4, 8, 16, 20. 다음 B만 갖고 있는 원소는 6, 18. 총 6개. 이 6개의 원소는 C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만족시켜주지.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자면 A와 B의 교집합. 이거는 C가 있던 말던 상관없지. 어차피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으니까 합집하면 당연히 갖겠지. C가 있건 없건. 그래서 결론은 C라는 애는 얘 6개의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C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24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몇 개? 6개를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래서 정답 5번.
자,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일단 162번 잘 푼 사람들 꽤 있는데 안 되는 사람 보자면 지금 집합 A가 1부터 9까지의 수를 원소로 갖고 있고 이때 또 다른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그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어야 돼.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하겠대. 그래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얘까지 들어줬지.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라면 이 집합의 원소 중 제일 작은 수는 1이고 제일 큰 수는 4니까 더하면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더한 값이 10이 되게 하는 집합 X는 몇 개가 나오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수들 중에서 두 수를 더했을 때, 여튼 간에 두 수를 더하니까 두 수를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경우는 1이랑 9, 2랑 8, 3이랑 7, 4랑 6 밖에 없잖아. 5는 똑같은 거 두 개 더할 수는 없으니까 원소가 5 하나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자, 요거를 해석하자면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가장 큰 수가 9가 되려면 1과 9를 갖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1과 9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1과 9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다음 2와 8 가장 작은 원소가 2고 가장 큰 원소가 8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와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근데 그걸로는 안 되지. 왜? 애초에 이 풀 안에서 2와 8이 가장 작고 가장 큰 수가 아니잖아. 즉 2와 8 얘는 애초에 이 풀 안에서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9니까 얘네만 있으면 돼. 근데 얘네는 가장 작은 수는 원래 1이잖아. 가장 큰 거 원래 9잖아. 그러니까 2와 8이 가장 작고 가장 큰 수가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 뭐야? 2와 8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1과 9는 있으면 안 돼.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가장 작은 게 2, 가장 큰 게 8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이 2와 8만 있으면 되니까 두 개를 빼자가 아니라 4개 빼야 돼. 2와 8은 들어간다, 1과 9는 안 들어간다. 요게 이해가 됐다면 나머지는 쉽지. 3과 7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게 되려면 3과 7은 반드시 포함하고 1, 2, 8, 9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6개를 빼야지. 같은 이유로 얘는 4와 6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1, 2, 3, 7, 8, 9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총 8개를 빼야지. 그래서 2의 7제곱, 5제곱, 3제곱, 1제곱 얘네를 더해서 정답 170개.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요거랑 비슷한 결이 이거지. 이거 다들 알 거야. 이거랑 비슷한 결이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래. 근데 그 집합 A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2와 3 나왔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B의 성질은 하나니 두 개니? 두 개인 거야. 당연히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집합 B는 누구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그치. 여기에 추가로 B는 절대로 1을 가지면 안 돼.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똑같진 않지만 뭐만 가지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면 안 되지까지 와야 돼, 생각이. 여기서 1차원적으로 그냥 얘만 가지면 되겠네, 얘만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교집합 2가, 그러면 2 이상 가지면 되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집합에 1이 안 들어갔으니까, B는 1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자, 정리됐으면 163번을 보자. 얘들아, 내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내가 부원장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원장님처럼은 지금은 힘들거든?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야. 왜? 나 안 무섭잖아, 그지? 시연아, 나 무섭지? 응? 하나도라는 말은 안 붙여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내 성격이 좀 그래서 나중 가면 편해질 텐데 지금은 좀 수업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야. 자, 163번 보자. 요거 좀 잘 이해해 줬으면 해, 얘들아. 자, 집합 A는 100 이하의 자연수래. 됐고, B가 중요하거든? 자, 집합 B는 15와 서로소인 자연수래. 서로소의 말뜻은 알 거고, 요 서로소인 자연수 집합이 좀 까다롭거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얘들아, 15랑 서로소인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1, 2, 3 안 되고, 4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 원래는. 근데 그거를 떠올려 보면 얘들아, 이거 규칙성 없어. 규칙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끝간데 없이 셀 거야? 아니잖아. 1111 이거 서로소인지 아닌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어느 천년에 하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중요해. 어떤 수와 서로소인 집합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얘는 이 비집합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닌 거야. 왜냐면 이거를 정의 내리기가 힘들거든. 얘 원소가 뭐다 규칙성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소 집합은 얘를 고지고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의 여집합으로 보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럼 얘들아, 15랑 서로소인수가 뭐야? 소인수로 3과 5를 안 갖고 있는 수지.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뭐겠어? 여집합으로. 3 또는 5를 가지고 있는 수들이잖아. 그지? 그럼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뭐야? 3의 배수, 5의 배수. 즉, 너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3 안 들어가잖아. 5 안 들어가지. 6 안 들어가지. 얘네들 다 뭔데? 안 들어가는 수들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쓰자고. 그거는 우리가 규칙성 있잖아. 3의 배수 규칙성 있는 거 누가 몰라. 5의 배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서로소 집합은 여집합 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B의 여집합으로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이지. 이렇게 돌려놓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안에는 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그치? 3, 6, 9, 12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5의 배수까지 해서 5도 들어갈 거고 10도 들어갈 거고 15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이해한 뒤에 문제를 보자. 이렇게 있는데 A 있고 B 있는데 B를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했고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보면 첫 번째 A랑 X랑 교집합이 X래. 짝을 알겠지? 다음 두 번째
B의 여집합.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보이는 거야. B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B의 알겠지, 얘들아? 서로 소집합이 나오면 애지간하면 거의 100% 여집합으로 돌려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B의 여집합과 X의 교집합도 X래. 이렇게 두 가지 줬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A랑 X의 교집합이 X랜다. 그럼 A와 X의 관계가 어떻게 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있어야 교집합이 X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내가 찾을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가지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네. X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X는 1부터 100 중에서 어떤 수를 원소로 가지면 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면 돼. 이해됐을까?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다 써서 푸는 게 아니라고.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15와 서로소인 수도 쭉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1부터 1000이면 어떡할 건데. 그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요게 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낸 게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를 원소로 가져야 돼. 여기까지 됐니? 요게 가 해석한 거야. 됐어? 자, 이제 나를 보자.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20과 서로소래. 얘들아, 근데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누구 있어? 2랑 5 있지? 그러면 집합 X의 원소로 있을 텐데 걔네들이 2와 5의 배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자. 일단 3 또는 5에서 지금 얘는 3 또는 5의 배수를 가져야 되는데 2 또는 5의 배수를 가지면 안 된다며. 그럼 일단 첫 번째 쉽게 뭐야? 5의 배수는 가지면 안 돼. 이해됐어? 여기서 3 또는 5의 배수를 갖는다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5의 배수는 가지면 안 된다며. 됐어? 그러니까 일단 5의 배수는 제거. X의 원소로 5의 배수는 들어갈 수 없어. 얘 때문에. 됐지? 그럼 이제 남은 건 3의 배수지? 이거랑 요거 합쳐볼게, 얘들아. 집합 X는 1부터 100까지 수들 중에서 3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그 3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는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합치면.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끝났지. 자, 3의 배수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까지가 100 이하의 수지. 33개 있다, 그지? 이 중에서 뭐 빼야 돼? 2의 배수랑 5의 배수 빼야 돼. 오케이? 즉 3은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 뒤에 1, 2, 3, 4, 5, 6, 7, 8, 9, 10, 33까지 있는 거잖아. 그 뒤에 수가 짝수거나 5의 배수인 거 빼야 돼. 그지? 그럼 뭐 빼야 되니? 일단 짝수 먼저 쭉 다 빼보자. 이거 총 33개 중에서 짝수 몇 개 있어? 16개 있지? 바로 셀 수 있지? 얘들아? 1부터 34까지 34개 중에서 짝수 17개, 홀수 17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3 곱하기 2, 3 곱하기 4 이렇게 생겨먹은 짝수의 개수 16개를 빼자. 그럼 17개 남지? 됐지? 짝수 다 뺐어? 그 다음에 뭐 빼야 돼? 지금 이 17개 안에 뭐 있어, 얘들아?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3 곱하기 7, 9, 11 이런 애들 살아있지? 그 중에서 뭐 빼야 돼? 살아있는 5의 배수 누구 있어? 5 그렇지 15 25 3개 남았지. 그 사이에는 10 20 얘네들은 여기서 이미 빠져나갔잖아. 그래서 몇 개만 더 빼?
3개. 누구누구? 3 곱하기 5, 3 곱하기 15, 3 곱하기 25. 요 3개를 빼야겠지. 추가로.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 14개야. 서로 소좀 꼭 좀 이해 좀 하고 있어줘. 얘들아,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풀면 엄청 힘들어. 시간 엄청 잡아먹을 거야. 왜냐면 서로수는 지금 해본 사람 알겠지만 규칙성이 없어서 너희들이 일일이 다 생각해야 되거든. 그거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서로수 집합은 여집합으로 돌려서 풀어야 돼. 이거 꼭 좀 기억해줘. 서로수 집합은 여집합으로 돌려서 푼다는 거. 알겠지? 고지고대로 푸는 거 아니야. 물론 이 풀이 뭐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그냥 해도 되지. 몇 개 안 되면. 근데 100만 해도 좀 많잖아. 이거 언제 다 세? 요거까지는 했을 거야. 당연히. 이거 보고 아,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자 A의 원소를 B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 만드는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M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서 M값이 2가 나오지. 즉 M이 2면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B가 A의 부분집합 맞잖아. 이 얘기지.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X에다가 2 넣겠지? X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때 M값은 2분의 1이네. 즉 M이 2분의 1이면 이 방정식의 근이 2가 나오니까 B가 A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렇게 해서 아 이거구나 해서 답을 2분의 5요라고 하면 틀린다고. 이거 그냥 대충 이해했으면 그냥 너보고 해서 이거 답 이렇게 해서 틀리거든? 왜냐? 세 번째가 있어서 그래. 그럼 세 번째가 원래는 없잖아. 원래는 없지. 지금 얘가 이거 두 개가 원소니까 얘가 B의 원소일 때 얘가 B의 원소일 때의 M값을 찾은 거니까. 그지? 근데 하나가 더 있다. 뭐냐? 이 B집합 저거를 그냥 생으로 풀어볼게. X 2항에서 묶어주면 M-1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M이 1이라면 요 식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뀌지. 얘들아 이거 근 있니 없니? 없지. 근이 없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없어. 그러면 B를 뭐라고 불러? B집합을? 공집합이라 부르지. 얘들아 B가 공집합일 때 이거 성립하니 안 하니? 하잖아. 그래서 세 번째 애초에 지금 요 1번과 2번은 뭐야? B집합의 원소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푼 거고 얘는 B집합의 원소가 없어. B가 공집합일 때를 따로 본 거야. 왜? 공집합도 저거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추가로 1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2분의 5, 얘네 둘을 더한 2분의 5가 아니라 얘까지 더한 2분의 7이 맞아. 이런 게 집합 문제가 짜증나는 이유거든? 이런 거를 잘 건너야 돼.
그냥 냅다 풀고 맞았겠거니 하다가 채점하고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